홍준표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창원시를 가출한 자식에 비유하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창원 위안부 소녀상이 갈 곳을 잃고 방황 중입니다. 소녀상 위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창원과 거제, 사천, 울산 4곳에 영남 진보벨트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업무에 들어간 홍준표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창원시를 가출한 자식에 비유하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묵 모드만 일관했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달 29일 입을 열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홍 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 지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이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면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 지사는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창원시의 강력시 승격 추진을 놓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은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창원시를 가출한 자식에 비유하며 가출한 자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모는 없다며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닌 예산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 검토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추진은 안 된다며 행정력 낭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면 안 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포기하기 전까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중단과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동사업 중단도 재개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을 포기하지 못하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또 그런 행보를 둘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 지사와 안 시장의 둘의 사이는 중앙 정치 시절부터 앙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사이에 둔 가운데 이 둘의 사이의 갈등의 끝은 어딘지, 과연 이번 면담이 성사돼 좋은 결과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펼쳐지는 가운데 창원에서도 시민 200명이 모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 현장을 이만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시민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때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펼쳐지는 가운데 창원에서도 시민 200명이 모여 태극기 사랑에 동참했습니다.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하나씩 손에 들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합니다. 홍보를 위해 준비된 500개의 가정용 태극기는 금방 동이 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 태극기와 함께한 가두 행진은 시청 로터리 800m가량을 돌고 시청 정문 앞에서 끝이 맺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캠페인을 마칩니다. 태극기를 홍보하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홍보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창원시청 사거리뿐만 아니라 마산 하포구, 마산 해영구, 진해구, 창원 곳곳에서 펼쳐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오는 1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창원 위안부 소녀상이 갈 곳을 잃고 방황 중입니다. 소녀상 위치를 두고 예정지 인근 상인과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대립 양상 때문인데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만들어진 위안부 소녀상. 맨발로 서 있는 이 소녀상의 표정에서 갈 곳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느낀 듯합니다. 창원시 마산화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위안부 소녀상은 주변 상인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유흥가 밀집 지역인 오동동이 추모 분위기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위안부 소녀상 입지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창원지역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건립을 반대하는 행태를 비난하며 시의 결정대로 조속한 소녀상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상인과 건립추진위의 갈등이 고조되자 시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해진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한 시민은 상인들의 말처럼 유흥가에서 추모 분위기가 나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동동이 유흥가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소녀상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원이나 숭배적인 분위기가 있는 장소였으면 좀 좋겠어요. 반면 오동동의 역사적 의미와 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동동이 좀 유흥가 이미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이미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처음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소녀상 위치 논란으로 8월 14일 제막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문제로 갈 곳을 잃은 위안부 소녀상.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과 거제, 사천, 울산 4곳에 영남 진보벨트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영남 진보벨트의 핵심 지역인 창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진보 성향이 강한 거제와 사천, 울산 지역에서의 총선 승리를 통해 영남 진보벨트 부활과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진보 세력 전체가 참여한 범진보연합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성군수 재보선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11일 고성군청에서 이재희 전 경남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이재희 고성군수 예비후보자는 파이팅 고성, 원더풀 고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고성, 군민 모두 신명나는 고성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10만 도농 복합 명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10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고성군수 재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경남에서는 고성군 한 곳만 재보선 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서 내용에는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과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창녕 현풍 간 고속도로 확장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남도 내 물류 테마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를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5개소에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는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활용해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ICT 활용으로 도농 간 교육의 격차 해소 및 학습 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 11일 마산 가구파 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교육청과 순천대, 학교 공조 체제를 통해 온 오프라인 방과 후 교과 학습과 멘토링 학습 관리, 개인별 학습 지도를 위한 총평 일지 작성 등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도서벽지 35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463명이 대상이며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박물관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복 70주년 특별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특별전은 나의 아버지는 독립투사입니다라는 주제로 근세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뼈아픈 시대사와 그 속에서 꽃핀 영광스런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특별전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박물관 관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가 내주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려는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경남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한 것은 정책에 관한 예산 분담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민투표법 7조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수 재보선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12일 고성군청에서 최평호 전 고성 부군수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최평호 고성군수 예비후보자는 공무원에서부터 부군수까지 쌓아온 33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의 난맥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살만한 고성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군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달라진 고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성군수 재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경남에서는 고성군 한 곳만 재보선 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주요 관광지와 체육공원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청마문학관과 우포늪 생태관 등 관람시설 27개소는 전면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와 표충사 등 17개소의 경우 최대 50%까지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특히 창원시는 마산 종합운동장과 창원 스포츠파크 등을 무료 개방하며 진해와 마산해양 레포츠 스쿨도 레저 스포츠 체험비 2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임시공휴일 기간 주요 관광지와 관람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으로 도민들이 부담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에서 5대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누락과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 여부 등을 단속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거제 학동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동 케이블카는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까지 1,547km를 연결하는 대역사로 곤돌라는 52대를 설치해 시간당 2,000명을 수송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기존 과태료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외국인 차량과 관련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날부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창원시는 외국인의 특성상 고지서가 반송되는 등의 고질적 문제로 징수율이 저조해 외국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착은 창원대 중국학과 교수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혜범 총장의 연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로 이어 김명용 법학과 교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착은 교수가 제기한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장 선거에 불복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는 교수들은 학교를 떠나달라고 요구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조선소와 서울 본사가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본사나 자회사에 조선해양 비관련 부분을 전부 매각하겠다는 고강도의 구조조정 계획을 1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외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42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조 조정할 것을 밝히면서 조직 슬림화와 자원 재배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2010년에 비해 10.5%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자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계량해 그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방식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경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여파로 연기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이 11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5월 시설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노총 경상남도 본부에서 시설을 관리하며 이번 복지회관 개관으로 도내 근로자를 위한 거점 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군 삼산면 덕산마을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12일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덕산마을은 논밭두렁 소각 안 하기, 농산 폐기물 및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안 하기 등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봄철 산불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5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습니다. 경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1일 MMPI2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한마미래관 시청각실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창원 지역 중고등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검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경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담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동예술촌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놀이터 나라사랑 태극기 바로 그리기를 15일 아고라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에코백에 태극기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며 이 밖에도 광복 7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